지난 몇 주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달궜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김정은 사망설인데요. 시작은 이렇습니다. 지난 3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행사에 김정은 위원장이 불참한 것은 물론 최근 20일간 김 위원장이 대외적으로 모습을 보이지 않자 미국 CNN은 김 위원장이 내사 상태에 빠졌다고 보도했고 이후 위중설, 사망설까지 나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몇 주 후 김정은 위원장은 아무렇지 않은 듯 환하게 웃으며 등장했고 여전히 담배를 태우면서 비료공장 준공식 테이프를 끊으며 손뼉을 치고 주위 사람에게 지시하는 그 특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주 서치워즈는 이렇듯 몇 주 동안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김정은 키워드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치워즈 이번 주 진행을 맡은 민바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서치워즈와 함께 해주시는 세 분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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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백 작가님, 어떤 한 주를 보내셨나요? 오늘 새벽에 낚시를 갔다 왔거든요. 오늘 새벽에요? 네, 오늘 5시에 어, 일어나서 어. 낚시를 갔다 왔는데 낚시를 갈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대체 이걸 왜 하고 있는 건가? 바다 낚시 다녀오셨어요? 근데 배 타고 나가서 낚시를 했는데 어. 한 마리도 못 잡고 5시간 동안. 아, 진짜? 그래가지고 지금 심적으로 되게 힘든 상태예요. 그럼 움프로님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너무 더워져가지고 맞아요. 덥게 보냈어요. 갑자기 훅 더워지더라고요. 어. 날씨가. 그래서 오늘은 좀, 진짜 덥던데요. 네, 그래서 힘들더라고요. 저희 집은 이번 주부터 그냥 에어컨을 켰어요. 벌써? 어. 더위를 많이 타서. 운전하고 다닐 때는 진짜 안 켤 수가 아, 없던데. 맞아요. 맞아요. 그럼 왕초님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 주에 야구가 개막을 했잖아요. 맞아. 요새 스포츠들을 하는 게 없으니까 야구를 너무 음, 기다리고 있었는데 뒤늦게나마 음, 무관중으로 개막을 해서 요즘 음. 조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왕초님은 혹시 어디 팬이세요? 저는 NC 다이노스 팬이에요. 무관중이어도 그 효과음 같은 거 깔아가지고 관중 소리 나는데, 네, 되게 리얼하던데요? 그쵸, 네, 보다 리얼하죠. 보면 전혀 어색하지 않던데요? 맞아. 네, 다들 네, 즐겁게 잘 보내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키워드가 김정은인데요. 지난 몇 주간 아주 떠들썩했죠? 뉴스에서 계속 그 관련 기사도 나오고 특히 그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특히 우리한테는 굉장히 그 민감한 주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쵸. 계속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북한에 대한 정보량이 좀 적다 보니까 그만큼 오보나 뭐 썰도 더 많이 양산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는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 사망설 같은 거요. 네네네. 아, 이렇게 좀 네네. 약간 이슈가 될 만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1986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 김일성 피사를 일면에 경향신문이 보도를 했거든요. 대충 내용은 이래요. 김일성이 열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오극렬이라는 인민구 총참모장이 이끄는 쿠데타군에 의해서 총격을 받았다고 일면에 보도가 아, 나왔는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죠. 실제로 김일성은 그로부터 8년 뒤에 죽었잖아요. 아예 없었던 일인데, 네네네, 오보가 나온 아, 거예요. 그것도 경향신문에서 일면으로. 지금이랑 좀 약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게 북한은 좀 극도로 폐쇄되어 있는 국가라서 이런 종류의 가짜뉴스도 많이 생성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키워드인 김정은과 관련하여 세 분이 어떤 내용을 가져오셨을지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어느 분부터 발표를 한번 해주실까요? 하고 싶으신 분.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아, 네, 그러면 오늘은 저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김정은 사망설이 돌면서부터 사람들이 가장 관심 많이 가졌던 부분이 아마 통일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쵸. 다들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뭐 한국국가정보원이나 이런 데서 김정은한테 3명의 자녀가 있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음. 아직 그게 확실한 정보인지는 알 수가 없고, 다 리설주의 자식들인 거죠. 그것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네, 한 번도 공개된 아, 적이 없어서, 일단 자식이 3명이 있다 정도로만. 네네네, 3명이 있다 음,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고, 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지금 후계자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로 김정은이 사망을 한다면 음, 통일이 될 수 있지 않나? 라고 사람들이 많이 궁금했었을 것 같아요. 음, 뭐 결론적으로는 뭐 김정은이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러한 음, 궁금증이 수그러들긴 했지만, 음, 만약이라는 음, 가정하에 남북 통일이 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사실 남북 통일이 되는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아요. 그쵸. 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물론이고 그 뭐 다양한 사람들이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서 일단 내용도 너무 많고, 그리고 사실 통일이라는 주제가 이게 음, 사실 재미있을 수 없는 주제라 음, 오늘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데, 네, 네, 감안하시고, 네, 네, 요 짧게 최대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중간중간 드립을 잘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 왕초님만 믿고 쭉쭉 가볼게요. 통일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음, 첫 번째로 남북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음, 일반적으로 평화통일이라고 하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머지 2개가 이제 남한 주도의 통일이냐, 북한 주도의 음, 통일이냐입니다. 음, 그런데 사실 북한 주도의 통일은, 그러니까 적화 통일이죠. 이 음, 적화 통일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기 때문에 오늘은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거 잘못 얘기하면 또 이상한 얘기 들을 수 있어서 네, 적화 통일은 오늘 주제에선 빼기로 하고요. 평화 통일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죠. 합의를 하는 거니까. 다만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가능성이 제일 낮은 방식이기도 해요. 왜 음. 이상과 현실은 괴리감이 있잖아요.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니까, 그쵸. 네네, 맞습니다.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 거기도 오보 때문에 처음 시작돼서 이 벽 무너진 거 아니었어요? 응. 네, 많이 퍼져 있는 얘기긴 한데 네네. 팩트인지 음, 확인이 안 음, 된, 아, 예, 그냥 음, 예, 루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팩트 체크는 음. 안 된 거구나. 네네네, 근데 이미 그 당시에 동독하고 서독이 많이 경제적으로나 뭐 그렇죠. 산업적으로나 많이 이미 차이가 났던 때여가지고, 맞아요. 뒤에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그 독일은 통일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를 했었어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하긴 했지만, 뭐 그 외에도 뭐 문제가 많았는데, 그건 조금 나중에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네. 평화 통일이라는 것 자체가 양쪽 모두 평화적인 상태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통일이 주는 어떤 정치적, 경제적, 뭐 사회적 이득이 커야 되는데 그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고,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나라들, 미국, 중국, 뭐 러시아, 일본 등등의 의견 일치가 필요한데 이것 또한 결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세계사를 살펴봐도 그 대립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 이렇게 동등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거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었고요. 이제 분열흡수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훨씬 두드러지고, 그래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국가연합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국가연합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독립국가가 외교나 군사 등등 국가 기능을 공동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평등하게 결합한 체제라는 정의가 있는데 너무 어려우시죠? 네. 네. 유럽연합 생각하시면 돼요. EU. 네네네. 혹시 그러면 연방제와 국가연합의 차이점을 대충 느끼실 수 있나요? 연방제는 영국 같은 나라가 연방제죠. 음, 유나이티드 킹덤. 네. 그런 나라가 이제 연방제 국가고, 국가연합은 연방제 국가보단 조금 느슨한 형태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남북 통일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때
이 국가연합 형태의 통일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형태라는 얘기인 거죠. 국가연합. 물론 최종적으로는 1국가 1정부의 단일국가 체제를 지향하긴 하지만 이 독일의 사례와 같이 아까 말씀하셨던 독일의 사례와 같이 남북한이 하루아침에 단일국가가 되면 그 발생하게 될 수많은 문제와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 국가연합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유나이티드 음. 코리아가 되는 건가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어, 각각 독립적인 국가인데 연합체제로 가는 거죠. 어, 그리고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북한에서도 사실 이런 걸 주장을 했었어요. 아, 고려 연방제라는 건데, 아, 고려 연방제. 네. 고려. 198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끈질기게 주장을 하다가 폐기된 방안이긴 하거든요. 왜 폐기가 됐냐면, 뭐,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이나 방공법 다 폐지하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그리고 공산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라. 막 이런 조건이 있어가지고, 아, 아, 네, 실행되긴 어려운 방안이긴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국가연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 사례를 찾아보는 게 좀 빠르겠죠. 국가연합을 했던 다른 나라 사례들 보면 그 대표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나이티드 킹덤이 있어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동군 연합을 했다가 그 연방제로 옮겨간 거거든요. 동군 연합을 했다가. 네네네. 네.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의 작은 나라들도 동군 연합을 통해서 스페인으로 통일된 사례가 있어요. 카탈루냐. 아, 근데 축구 보시니까 역시. 그런 데서도 이렇게 상식을 넓힐 수가 있군요. 축구를 보다가도. 바르셀로나로 대표되는. 사실 이 사례들도 그나마 성공적이라고 평가되긴 하는데, 이 통일을 하고 지금 몇백 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국민정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남아 있어요. 영국은 또 EU에서도 탈퇴한다고, 뭐, 아, 그렇죠. 지금 카탈루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웨일즈도 그렇고, 맞아요. 그 말씀하신 중에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2014년에 실제로 독립 찬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했었어요. 아,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와서 무산됐죠. 아, 그때는 뭐 영국이 잘 해줬나 보죠, 잉글랜드가. 잉글랜드가 영국이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런 그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연합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사실 많아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북한의 체제가 붕괴돼서 남한의 주도하에 흡수 통일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네. 지금 김정은 사망설이 돌았을 때 사람들이 떠올렸던 방법이 아마 이거랑 비슷할 거예요. 북한의 체제가 붕괴되는 이 그림. 사재기 한다고 그러고 막 엄청 혼란스럽다고 그 뉴스 나오고 그랬을 때. 맞아요. 현재는 남북 간의 경제력 차이가 워낙 넘사벽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북한의 이런 낙후된 경제력을 모두 책임지는 형태의 통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대한민국이 돈을 주고 북한을 산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네네. 워낙 차이가 크니까. 대한민국이 이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성장 동력이 좀 필요해요. 그런 상황에서 남한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거의 뭐 국가 재건 수준의 인프라 설비가 불가피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한의 자본이 북한에 흡수되게 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소득의 균형비를 맞추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게 되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가 WTO 가입한 이후에 그 인프라 설비 투자하고 값싼 인력을 통해서 이런 산업기지화 만들어가지고 경제 대국이 된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근데 다만 이제 남한의 자본이 남북 통일에 들어가는 비용을 버텨낼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 아까 독일 잠깐 말씀하셨는데 독일이 그때 통일할 당시에 서독 같은 경우는 세계 4위 정도 경제 대국이었고 동독도 유럽 공산국가 중에는 거의 1, 2위를 다투는 국가였거든요. 둘 다 잘 살았네요? 네네, 둘 다 괜찮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나라는 미리 통일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교류도 계속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약 3천조 정도의 통일 비용이 들어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3천조요? 지금까지 다. 그거는 이제 지출되는 것만 따지는 건데, 북한을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좀
북한을 발전시키면서 외국 자본을 유입시킨다거나 뭐 이러면서 조금 메꿀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쵸. 긍정적인 그리고 부분도 국방 분명히 있죠. 예산이 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도, 네. 우리도 통일 비용, 그 통일세 그런 거 비축해 놓고 있지 않나요? 조금씩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워낙 반발이 심해서 예전 같지 않게 요즘은 이제 그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맞아요. 예, 그거를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네. 좀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아, 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정적이라기보다 굳이? 이렇게 예, 생각하는 사람들이 굳이. 많은 것 예, 같아요. 예. 굳이 서로 해야 그냥, 되나? 예, 예. 각각의 그냥 국가로 그냥 교류하면서 네. 그냥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던데. 네, 지금은 예,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아진 걸로 알고 있고요. 북한이 실제로 붕괴된다고 해도 이 순순히 남한의 흡수 통일이 될 수 있을지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이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도 있고 북한에서도 사실 남한의 흡수 통일되는 거를 뭐 찬성할지 안 할지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광복절 연설에서 흡수 통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건 그냥 가설이지만 네, 이루게 되더라도 네. 흡수 통일의 방식은 아니라는 거를 그게 사실 가능성이 좀 낮다는 거죠. 북한이 완전히 붕괴된다고 해도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유엔이 북한을 신탁 통치하는 방법도 있고요. 신탁 통치요? 네. 그런 사례가 있긴 했나요? 유엔 그 기구 안에 신탁 통치하는 그 부서? 뭐라 그러죠? 그게 실제로 있어요. 어, 무슨 산하 그, 기관 네네, 같은 게 있나 기관이라고 해야 보죠? 될까요? 근데 혹시 그렇게 했던 사례가 있어요? 사례가 없어요. 한 번도. 그쵸? 예. 예를 들면 저기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 분쟁 심한 나라들 있잖아요. 아. 그런 나라들이 완전히 무너지면 이제 유엔이 신탁 통치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런 기관이 실제로 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신탁 통치를 하게 되면 문제점은 이제 완벽한 통일이 안 될 거라는 거. 예, 그게 문제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북한의 개혁 개방 등 뭐 시나리오들 논의되고 있는데 다 설명드리려면 너무 길 것 같고요. 가장 가능성이 있는 두 가지를 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번 조사하면서 느낀 게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네. 하나같이 다 정말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려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를 한다고 해도 아, 이번 세기 안에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슈가 많은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변 국가하고 이슈도 너무 크고, 뭐 네네. 비용도 그렇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주의로 살아온 민족이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국민들 자체가 이 통일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졌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숙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주변국들의 사이에 껴가지고 진짜 뭔가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이해관계가 너무 얽혀 있어.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약소할 때의 얘기였고,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잖아요. 증명했잖아요, 원탑이라는 걸. 코로나 그것도 증명을 코로나로 아, 했어. 아니 인정합니다. 그것도 네. 우리가 막 중국이랑 일본 사이에 껴가지고 하도 시달려가지고 그런 네.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가 빠르다고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통일은 꼭 이뤄내야 될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좀 낮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뭐 네. 우리에서 오는 통일 이런 노래도 많이 부르고, 아, 통일을 되게 맞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긴 맞아요. 했었는데, 무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한민족이라는 건. 그거 아직도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르겠죠? 예.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서에 해협 정책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뭐 정상회담 이런 것들도 나오면서, 통일에 대한 교육은 시키지 않을까요? 하긴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감정은 다를 수 있겠죠. 예, 확실히 다를 것 같아요. 요즘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거 제가 한번 아이들한테 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백 작가님 잘 들었습니다. 네, 김정은 키워드로 시작해가지고 뭐 연방제 이야기도 나오고 국가연합의 이야기도 나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통일에 관한 시나리오를 잘 짚어주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문프로님? 네,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그 김정은 요번에 사망설이 처음에 시작되게 된 계기서부터 좀 음, 말씀드리려고 오보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가져와 봤어요. 저 너무 네, 궁금했어요. 어, 김정은 사망설로 떠들썩했는데 이 시작이 CNN 보도에서부터였거든요. 근데 그 네네, CNN이 데일리 NK라는 그 신문사의 기사를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한 거예요. 데일리 NK라는 이 신문은 북한 소식을 전하는 우리나라 인터넷 신문이에요. 음, 북한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인터넷 신문인데, 네, 그걸 보고 CNN에서 보도를 한 거예요. 데일리 음, NK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뭐 스스로 위중하다라는 음, 그 기사를 냈고 그걸 보고 CNN에서 그대로 보도를 한 거예요. CNN 수준이,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가 이 CNN 오보에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되게 웃기는 짓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요? 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세계적인 대표격의 그 뉴스로 알고 그죠. 있는데, CNN 그러면 뭔가 미국의 주류 방송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CNN의 오보들을 오늘 제가 몇 가지 좀 가져와 봤어요.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이 사진이 우리나라에서 한 네티즌이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인터넷 커뮤니티에다가 올린 위성 사진을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현재 이게 연평도 포격 상황이라고 보도를 해요. 거기 지금 사진에 보면 SBS에서 그렇게 방송을 했죠. 속보를 낸 거예요. 네, 지금 저희가 사진을 보고 있는데, 뉴스 화면이고요. 이게 진짜 무슨 폭격이 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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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처럼, 음, 음. 엄청 이런 연기 같은 게 많이 나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보도를 한 걸 CNN에서 그대로 그냥 갖다 보도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음, 실제 이 사진이 연평도 사진이 아니고 2003년 음, 이라크전에서 바그다드 폭격 당시의 위성 사진으로 알려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잘못은 SBS가 먼저 했네. 그렇지. SBS 먼저 하긴 했는데 아, CNN에서 음, 아무 검증 없이 이걸 갖다가 그냥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티즌한테 낚인 거죠. 국지 도발이 일어났던 상황이라 국지 도발 자체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일단 확인되지 않은 사진이라도 빨리 갖다가 속보를 전달해야 된다고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진짜, 그거를 해야 되겠다고 빨리 갖다 옮긴 건 뭐 좋다 치는데 이게 이라크전이잖아요. 네. 음. 이라크전이 미국이 한 거 아니에요? 맞죠? 예, 맞아요. 미국이 이라크전에 그 바그다드 폭격한 거잖아요. 네. 완전 생판 모르는 그런 것처럼 이거를 보도를 했냐 이거죠. 이 뉴스가 나가는 과정이 되게 궁금하긴 하네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확인하지도 않고, 이거 그냥 그대로 내보내는지 신기하긴 하네. 아니, 근데 이게 SBS 같은 경우에도 CNN도 마찬가지고 네. 인터넷에 이제 이런 사건들이 올라왔다 치더라도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루트가 다 있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겠죠. 보통은 하겠죠. 인터넷에 이런 게 올라왔으니, 그니까. 팩트를 확인을 해봐라. 뭐 이렇게, 할 텐데. 어, 근데 먼저 상보를 할 욕심에 그냥 한 군데가 먼저 내고 나면 다른 곳은 인용 보도라고 해서 그냥 줄줄이 그걸 땡겨서 내니까. 쓰는 거죠. 맞아요. 약간 뉴스의 허브 시스템? 응, 응. 그리고 요 두 번째 또 사진은 CNN 특파원이 우리나라의 그 대북 위협 뉴스를 보도하면서 우리나라의 특파원으로 오신 분인가 봐요. 실제로 왔어. 실제로 왔어. 이게 아파트 주차장인데 여기를 지하 벙커라고 하면서 보도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 바로 큰 글씨로 통과 높이 2.3m라고 적혀 있어요. 한글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 주차장.
지하 주차장인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곳은 도심에 있는 지하 벙커입니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그 옆에 CNN 마크도 보이시죠?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오보는 아니지 않아요? 이게 지하 벙커예요? 실제로 전시 상황이 되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지하 대피소로 사용하거든요.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의 보도 내용은 여기를 지하 벙커로 만들어 놨다라고 보도를 한 거예요. 아, 용도 자체가 벙커다. 한국에서 지하 벙커를 만들어 놨다, 이렇게. 이 사진에 나오신 이 특파원의 이 표정을 보면 왕초님이 뉘앙스는 전혀 아니에요. 굉장히 놀라고 있군요. 네,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땅이 넓다 보니까 이렇게 지하까지 주차장을 저렇게 팔 일이 없어서 그런가요? 미국은 지하주차장이 없어요? 왜 뉴욕 같은 데는 건물들 되게 많고 땅덩어리 자체가 이게 뉴욕 안에선 되게 좁아서 집값도 비싸고 이러잖아요. 미국은 타워를 세우더라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하 주차장을 저렇게 파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진을 보면 좀 벙커같이 생기긴 했어, 주차장이. 어떻게 특히 이렇게 생긴 지하 주차장을 찾아냈는지 모르겠으나 지하 벙커라고 심각하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거 말고 또 뭐 소소하게 오보들이 있어요. 그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예전에 2006년에 했던 KBS 드라마 황진이라는 드라마를 소개를 한 CNN의 홈페이지예요. 아, 게이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게이샤라고 돼 있죠. 그 한국 사람들이 아이돌라이즈드 한다. 근데 게이샤 걸스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그런 감정을 뭐 전혀 몰랐겠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그런 표현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던 그런 기사였어요. 건드려서는 안 될 걸 건드렸네. 하필 일본과. 하필 게이샤야. 그래서 요때도 이제 많은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사진 보시면 이거는 2015년에 CNN 트위터에 올라왔던 영상이에요, 영상. 소녀시대가 소원을 말해봐를 부르고 있군요. 소원을 말해봐. 네. 이 사람들 트위터의 내용을 보면 북한의 모란봉 악단이 베이징에서 공연을 한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이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영상을 올린 거예요. SM에서 소송 안 걸었나? 그래서 팬들이 막 지적을 하니까 CNN이 그 트윗을 지우고 모란봉 악단 영상으로 다시 대체해서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소원을 말해봐 할 때면 꽤 유명했을 때인데. 그쵸?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 저렇게 되게 관심 없고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쵸.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되게 많이 몰랐다고, 오히려 그 북한을 더 많이 알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다 치겠는데 이런 언론사에서 이렇게 너무 검증 없이 이렇게 올리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CNN이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 말고도 뭐 홍콩, 그러니까 중국에서 뭐 말벌 때문에 사람이 몇 명 죽었다 그러면서 홍콩을 저 지도에다가 홍콩을 딱 그려놨는데 저 브라질 쪽에다가 홍콩을 딱 이렇게 표시해놓고 아주 너무 성의 없다, 진짜. 그런 식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국 뉴스에서도 부시 대통령 사퇴 속보를 냈는데 화면에는 영국 총리 그런 식으로 오보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이없는 오보들이. 오보랑 가짜뉴스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군요. 아니, 그리고 약간 무슨 뭐 속도전 때문에 뭐 약간 그 비슷한 어떤 건데 조금 팩트가 다른 거를 올려놓는다면은 뭐 말을 못 하겠는데 이거 너무 황당한 것들이니까. 그냥 너무 성의 없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아, 마지막으로 가져온 요 사진은 CNN의 속보는 아닌데 이번 김정은 사망설과 관련해서 너무 우리나라의 언론사에 올랐던 어이없는 오타여가지고 하나 가져와 봤어요. 제목 좀 읽어주세요. 네, 제목 말씀드릴게요. 기사 제목이 이랬어요. CNN, 김정은 포경 수술 후 중퇴, 미 정부 첩보 입수. 이걸 타이틀로 해서 오타를 냈더라고요. 대단하다, 진짜.
근데 내용은 심혈관 시술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목에 제목이 포경 오타가 난 거, 수술. 응, 응, 예. 제목이 오타가 난 거예요. 저건 근데 약간 좀 다분히 의도적인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다른 오타라서, 일부러 클릭수 때문에. 예. 왜 포경 수술을 지금 받을 리가 없잖아. 밑에도 근데 제일 첫째 줄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포경 수술을 받은 후 중태에 빠졌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밑에. 이건 의도가 좀 보이는데? 돈가스를 좋아할 것 같긴 한데, 돈가스? 돈가스 모르세요? 그 뭐예요? 이 어릴 적에 여자분들은 모르시지. 아, 그거 아니에요? 나 알 것 같은데? 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뭐 포경수술 하러 가자 그러면 안 가니까 돈가스 사줄게 이러면서 병원을 데리고 가서 돈가스에 당한 어린이들이 수백만입니다. 아, 정말? 이런 성인이 포경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아, 이거 딴 얘긴데? 건강상의 이유가 있으면 가끔 하기도 아, 한다고 그치. 하더라고요. 오케이. 최근에 제가 포경수술 관련해서 좀 재미있는 통계를 봤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더라고요. 포경수술하는 비율이. 요즘에는 굳이 뭐, 그걸 필수라고 생각 안 하지 않나요? 뭐, 엄마들도 그러고, 뭐, 어른들, 아이들도. 예전과 다르게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어서 많이 안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다가 포경수술까지 왔나요? 권위 있는 언론사라고 해서 우리가 다 믿을 건 아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특히 요즘 시대에 정말 중요한 논제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이런 이슈들 너무 많았잖아요. 저는 아직도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그 일베 이미지 갖다가 쓴 방송들이 몇 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사진들을 보면 너무 그럴싸하게 티 안 나게 만들어 놓은 게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 문프로님이 소개해 주신 내용들은 그래도 실수들이니까 네. 그래서 그냥 저희가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의도가 들어가 있다거나 그렇죠. 그렇죠. 악의적이면 그거는 좀 진짜 문제가 큰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김정은 키워드로 시작해가지고 CNN의 오보와 관련된 히스토리까지 네, 잘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왕초님 발표해 주실까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IT 강국이잖아요. 초고속 인터넷 속도도 그렇고, 소프트웨어 개발력도 훌륭하고, 심지어 뭐 게임 플레이까지 세계 정상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북한은 어떨까요? 일단 어떻게 예상하고 계실지가 궁금하네요. 거의 전무하지 않을까요? 네. 컴퓨터 같은 것도 거의 약간 상위층들만 뭐 사용할 수 있고, 근데 그런 거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뭐 중국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우리나라 스마트폰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일단 인터넷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언론 통제를 해야 되니까 음, 기술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누릴 음.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을까? 아주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들을 아주 그냥 쏙쏙 꼽아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찬 듯이? 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코딩 교육 요새 하잖아요. 학교 교과 과정에 코딩 수업이 들어가는 걸로 알아요. 이제 누구나 쉽게 접할 수가 있게. 아무래도 이제 북한은 교육 여건이나 이런 게 많이 열악하다 보니까 좀 약간 선택받은 자만이 IT 관련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린 시절부터 이제 영재로 불리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교육을 받다 보니까 생각보다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해요. 음, 음, 그럴 수도 있겠네. 예, 최근에 블록체인 관련해서 뭐 몇몇 기술들은 우리나라를 능가한다. 이런 전문가 의견도 있었어요. 어, 그 어린아이들 교육, 영어 교육, 북한 네. 애들이 영어 더 잘해요, 말. 아, 그래요? 우리나라 애들보다요. 예. 상위 교육을 받은 친구들은 우리나라 애들 영어 하는 것보다 더 잘해요. 이게 선택적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치. 훨씬 더 잘하나 보다. 근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잘하던데 제가 송도에 있을 때 보면 송도에 되게 국제학교도 많고 이러잖아요. 어린아이들 발음이 남달라요. 송도 애들은 잘할 것 같은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라요. 국제학교 같은 그런 특수한 거 말고 일반적인 그 교과 과정으로 영어를 배운 아이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앞에서 두 분이 말씀하시고 또 민바님께서 오프닝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근에 김정은 사망설이 있었잖아요.
사망설과 관련해서 되게 재밌는 분석이 있었어요. 혹시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 중에 스팀이라고 아시나요? 저는 당연히 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문프로님이나 민바님은 그거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괜히 아는 척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미국의 벨브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게임 플랫폼인데 1만 개 정도의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어요. 가입 계정만 10억 개라고 하고 월 평균 사용자가 9천만 명에 이르는 세계 최고의 게임 플랫폼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해요. 그래서 2017년에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스팀은 홈페이지에서 컴퓨터의 IP 주소 기반으로 접속 지역을 보여주거든요. 전 세계 지도가 이제 나오고 거기에 각 지역에서 접속하는 사람들을 초록색 점으로 보여주는데 이제 게임을 많이 즐기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이게 점으로 빽빽하게 채워져요. 거의 칠한 것처럼. 근데 2017년도에 북한에 이 점이 딱 하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 네, 하나. 딱 한 명의 사용자가 평양에서 어. 포착이 된 거예요. 헐. 아예 없다가 김정은 아니야? 사실 이게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어요. 스팀에서 뭐 이게 누구라고는 해주질 않아서 정확히 확인할 수도 없고 그냥 김정은이 이용했다라고 딱 집어드릴 수도 없는데 1년에서 한 2년 정도 후에 사용 기록이 하나 더 늘었어요. 이번에는 원산 지역입니다. 어, 아, 원산이, 거기 네, 맞아요.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쵸? 맞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누군가가 평양과 원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스팀으로 게임을 즐기고 있다. 뭐 이런 합리적 의심들이 네티즌상에서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인 것 같아. 어떤 게임을 다운로드 했는지가 너무 궁금하다. 그거는 안 나왔어요? 예,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어, 북한의 원리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치, 그러겠지. 그 원산이랑 평양이랑, 김정은 그 사람이 나이 또래가 우리 또래다 보니까 사실 게임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나이잖아요. 또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유학 생활도 하고 해서 아시다시피 뭐 데니스 로드맨과도 굉장히 친분을 유지하고 있고 이런 거에 관심이 한창 많은 나이긴 해서 약간 좀 합리적 의심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 전용 열차가 왜 원산에 계속 서 있어가지고, 요번에 김정은 그 사망설 나왔을 때도 전용 열차가 계속 원산에 서 있어가지고, 그쪽에 이제 뭐 코로나 피해서 가 있었다, 막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평양하고 원산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니까 너무 합리적 의심이 드네요. 근데 뭐 여기서 더 확인은 안 되고 이제 잠깐 음, 화제가 됐던 내용이에요. 음, 사실 뭐 별로 큰 이슈는 아니었고 그냥 가십거리 중에 하나니까 웃음거리로 음, 넘어갔는데 음. 최근에 김정은 사망설이 돌면서 외국의 한 네티즌이 북한의 스팀 기록을 다시 살펴본 거예요. 어, 근데 평양과 원산에 찍혔던 점이 사라졌어요. 헐. 그러면서 진짜 죽거나 게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안 좋은 거 아니냐. 또 이런 의심은 말이 확신으로. 네티즌 사이에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죠. 재밌네요. 저 점이 뭐 꼭 김정은이라는 보장도 없고 또 김정은이라고 하더라도 한 국가의 지도자니까 바쁘겠죠. 아니면 뭐 정말 스팀 말고 다른 게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유는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저 내용 자체는 단순 해프닝의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북한에서도 최신 게임 플랫폼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있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내용을 가져와 봤어요. 한 명. 네, 한 있기는 명. 하다. 단 한 명을 위한, 그럼 일반적인 주민들의 생활 속 IT 기술은 어떨지가 궁금했거든요. 네, 저도 궁금하네요. 오늘 제가 가져온 내용은 IT 기술 중에서도 우리와 가장 밀접한 거 뭐가 있을까요? 스마트폰? 그렇죠. 스마트폰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거의 누구나 들고 다니는 최신 IT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북한에서 스마트폰을 쓰는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글쎄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십몇 년 전에 대학에서 이제 교양 강의를 들었는데, 나이가 나오네요. 십몇 년 전이라고 안 했어도 될 것 같은데. 네, 대략 10여 년 전에, 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놀랐던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북한이 어쨌거나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없잖아요. 네. 시장에서 서로 뭐 물물 교환을 한다거나 뭐 그걸로 이제 돈을 번다거나 이런 것들이 금지가 되어 있는데, 암암리에 거의 십몇 년 전부터 그런 장들이 서고 있고, 그런 장들을 통해서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스마트폰도 거래되고 있다는 거를 그 당시에도 제가 듣고서 되게 놀랐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생각보다 많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스마트폰이라는 게
스마트폰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와이파이나 LTE가 되는 상황이. 중국에서 몰래 스마트폰을 가져온다고 해도 기지국이 없으면 사실 무용지물 그냥 그 핸드폰에 상황이니까. 있는 기능만 쓰겠죠. 그쵸. 거의. 오프라인이면 사실 스마트폰의 의미가 많이 떨어지는데 그쵸. 결론을 말씀드리면 북한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인구는 약 7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와. 와, 북한 인구가 지금은 2,500만 정도 될 거예요. 와. 와, 진짜 많네. 그쵸. 생각보다 훨씬 많죠? 거의 3분의 1 가까이 되는, 네, 아니다. 그쵸. 3분의 1? 넘나? 넘네요. 3분의 1이 조금 안 되죠. 우리는 보통 이제 갤럭시나 아이폰 같은 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북한은 스마트폰을 자체 제작했습니다. 우와. 굉장히 많은 종류의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것도. 어, 이게 보급형과 고급형으로 좀 나뉘어져 있는데, 이름이 남달라요. 예, 북한 감성이 있으니까 또. 음, 보급형 같은 경우는 진달래, 평양, 뭐 이런 이름이고요. 음. 고급형 같은 경우는 푸른 하늘, 아리랑, 이런 게 이제 대표 제품이라고 하네요. 아니, 그쪽은 뭐 담배, 술, 스마트폰 이름이 다 그런 건가 봐요. 이제 특히 최근에 나온 진달래 7.0. 7.0. 근데 이거 7.0이면 앞에 1.0부터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겠네. 그니까. 벌써 7번째 버전인 거죠. 이 진달래 7.0 같은 제품은 음성 비서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시리 같은 거. 네, 시리나 빅스비 같은 비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음성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거나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죠. 뭐라고 부를까? 동무? 동무. 진동무? 막 이런 건가?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봤는데 이게 없었어요. 이게 너무 아쉬워. 이게 네, 궁금한데. 저도 이게 너무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너무 궁금하다, 진짜. 뭐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인 카메라 같은 것도 다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지문 인식이나 얼굴 인식 같은 잠금 장치 기능도 있다고 해요. 와. 있을 건 다 있네. 예, 정말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처럼. 근데 저 궁금한 게, 우리도 앱스토어 같은 데 들어가서, 일반 사람들이 이제 개발한 그런 앱들도 다 다운받아서 쓸 수가 있잖아요. 네, 그 진달래도 그런 기능이 있어요? 마침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자, 요 스마트폰들이 안드로이드 기반 OS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뭐 당연하겠죠. 뭐 민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음, 어플을 다운받으면 되잖아요. 네. 북한은 인터넷 환경이 통제가 되어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중국도 그러잖아. 자유롭게 어플을 받지는 못하고 직접 매장으로 스마트폰을 가져가서 설치를 해야 된대요. 아이고야. 진짜 스토어에 음, 가야 되네. 네, 진짜 스토어에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단 망 자체가 3G 기반이고 3G도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않아서 인터넷으로 뭔가를 다운받는 게 굉장히 느리대요. 아, 며칠 걸리고 이런, 아니, 제가 그 상해에 일 때문에 간 적이 있었는데, 전 그게 궁금했거든요. 진짜 인스타그램이 안 되나. 아, 예. 예. SNS 다른 것도 페이스북도 안 되고 유튜브도 안 되고. 접속 자체가 안 돼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저는 이제 텐센트랑 잠깐 일을 할 때 신청 지역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구글이 안 되거든요. 네, 구글도 안 예, 돼요. 근데 맞아. 저는 개발 일을 하다 보니까 구글을 써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PC를 켜놓고 원격 데스크탑으로 한국 PC에 접속을 해서 아, 거기서 구글을 했었어요. 아, 그 왕초님한테 잠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러면은 그 우회 프로그램 이런 걸로도 안 되나? VPN 같은 걸 써서 해보진 않았는데 될 것 같은데 왠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네이버 동영상 이런 거 안 되는 거 아시죠? 아, 그래요? 네, 네이버는 그걸 다 막아놔요. 그래서 예를 아. 들어서 뭐 제가 뭐 야구 하이라이트를 보고 싶어도 외국에선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못 봤구나. 근데 이 뭐야 플레이스토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그 IP 우회해주는 프로그램 되게 많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걸 쓰면 간단히 접속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중국이나 북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 근데 할 것 질문드렸습니다. 같아요. 제가 요즘에 북한 탈북민들 나와가지고 하는 쇼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잖아요. 종편 같은 네네. 데서. 근데 그런 거 보면 진짜 깜짝 놀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뭐 드라마며 중국에서 유행하는 거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최신 트렌드들을 다 알고 일반 있죠. 사람들도 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700만이 쓴다고 하니까 그니까. 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그러니까요. 백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VPN 프로그램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네. 우리나라 뭐 드라마나 노래 같은 것도 구하는데 그쵸, 그러니까. 그쵸. 뭐 VPN이야 충분히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네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려면 앱을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좀 앱들을 볼게요. 일반적인 기능의 앱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2017년도에 출시한 봄향기라는 앱이 있어요. 봄 향기? 남다른 우리말 사랑 진짜. 요거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봄향기 이름만으로 한번 추측해 보시죠. 어떤 어플인지. 약간 기본 어플이에요? 기본 어플에 관련된 그런 힌트 거예요? 조금만 주세요. 힌트 조금만. 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기본 어플이죠. 아, 그래요? 저 알 것 같아요. 메신저. 메신저 아닙니다. 카카오톡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카메라? 카메라. 사진 보정해주는 그런. 네, 맞아요. 사진 우와. 보정 앱이에요. 아, 오.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뭐 스노우 같은 사진 보정 어플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네네네. 지금도 다들 폰에 하나씩은 깔려 있으시죠? 2개 깔려 있어요. 여러 개. 네, 북한 주민분들도 깔려 있습니다. 오. 봄향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화장한 것처럼 꾸밀 수도 있고 뭐 헤어스타일을 바꿀 수도 있다고 해요. 국어를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네, 너무 이름 잘 지은 것 같긴 하네요. 봄향기. 네. 아, 너무 부럽다, 그런 거. 스노우보다 훨씬 좋지 않아요? 아, 그쵸. 저도 약간 한글을 좀 사랑하는 편이라 네. 아까 같은 뭐 아리랑, 진달래 이런 건 너무 좀 생뚱맞긴 했는데 그쵸, 그쵸. 사진 보정 어플 봄향기 너무 의미도 연결되고, 네,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성이.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쇼핑들 많이 하시잖아요. 북한에도 당연히 쇼핑몰 어플이 있습니다. 이름도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만물상. 다 있는 거죠. 쇼핑. 만물상. 만물상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이 화장품이라고 해요. 근데 음. 이걸 보니까 좀 약간 사진 보정 앱도 그렇고 아, 의외로 그러네. 외모 관리에 다들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리고 이제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으면 결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놀랍게도 모바일 음. 결제 앱을 사용해서 결제를 한다고 합니다. 와. 앱 이름은 요번에도 특이해요. 울림. 그 결제 앱이요? 네, 결제 앱 이름이 울림이에요. 중국의 알리페이, 뭐 한국의 카카오페이 이런 느낌이죠. 실제로도 중국의 알리페이를 벤치마킹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북한의 조선중앙은행이 발급하는 카드만 등록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 이제 계좌랑 연동을 해서 물건을 사면 자동적으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아, 요즘 반성하게 되네요. 북한을 너무 무시하고 있었어. 그쵸? 아니, 저 지금 왕초님이 얘기해 주신 게 너무 재밌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배달의 민족 같은 어플도 있어요. 네, 맞아요. 옥류라고 옥류간 냉면이 배달이 돼.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서비차라는 어플이 있어요. 서비차? 서비스와 차의 결합어예요. 승차 공유 앱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차가 많이 없으니까 승차하는 차량을 공유하는 어플이라고 하거든요. 저 이거 굉장히 우와. 충격적이었어요. 대박이다. 그리고 뭐 이 외에도 이제 뭐 앵그리버드 같은 좀 유사한 고무총 쏘기, 뭐 탑쌓기 뭐 이런 게임 앱도 종류가 게임, 굉장히 게임. 많고, 네. 아니, 그리고 여기 뭐 캡처 화면으로 이제 그 북한 사람이 쓰는 스마트폰 어플 이제 캡처한 게 나왔는데 물대포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어플인지 너무 궁금하다. 아, 뭔진 모르고. 물대포. 물대포.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스마트폰 문화가 잘 자리 잡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네요, 진짜. 완전 자리 잡았네요. 우리랑 똑같네요. 이게 저희가 사실 오늘 북한의 좀 IT 기술 설명하기 위해서 좀 무거운 내용을 다룰까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요. 그 혹시 2013년도에 일어난 북한의 사이버 테러 기억하시나요?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엔 되게 큰 사건이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잊혀졌는데 3월 20일 날 일어나서 3.20 테러라고 부르는데 북한의 정찰총국이 우리나라 세계 방송국, 제가 기억하기로는 KBS, MBC, YTN일 거예요. 세계 방송국과 세계 금융사, 뭐 신한은행과 신한은행 계열사 은행들의 전산망을 마비시켜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모든 금융 거래가 중지되고 피해액이 한 8천억 정도 이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뭐 지금도 이제 북한은 전문적인 해커 집단들이 활동을 한다고 보고 있고
또 아직도 뭐 수많은 사이버 범죄 배후에 북한이 연루된 거 아니냐 의견이 많이 그런 나와서 썰이 맞아요. 쪽을 좀 다뤄볼까도 했는데 오늘 키워드가 김정은인 걸 보고 다른 분들이 좀 무거운 내용을 다루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라도 좀 재밌고 좀 소소한 북한 주민들의 삶 재밌었어요. 진짜 어. 재밌었어요. 네. 네. 재밌었나요? 네. 네, 진짜 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전략이 진짜 좋았어요. 네. 네. 오늘은 우승자 발표하지 말죠. 어필 안 하자. 하지 말자. 근데 우승자는 제가 뽑는 거 아니에요? 아, 그쵸. 그렇긴 아. 한데. 네. 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미 네. 민바님 다 넘어가 있어. 네. 그래서 지금 뭐 소감 및 선정 기준 뭐 이런 걸 들어봐야 되는데, 뭐 들어볼까요? 각자? 그럼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음, 그런 거를 좀 지금에라도 좀 음, 상기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이 책임감에 음, 물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재미없고 지루한 주제가 될 수 있지만 음, 이 사명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가져오게 된 저의 이 마음을 한 번이라도 더 되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구차합니다. 진짜 정말 이거 소감 발표하는 것도 너무 어렵다 진짜. 되돌아까지 봐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되게 묵직한 그 마음이 잘 느껴졌어요. 저는 문프로님, 백작가님처럼 구차하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아니 구차하다뇨. 저도 이렇게 언론에 책임감 있는 태도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그냥 구차해서 안 하기로. 근데 문프로님도 재미있었어요. 그 사례들을 다 사진을 보여주셔가지고, 물론 청취자분들께는 그 사진이 이제 보여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네. 네, 더 잘 와닿게 잘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청취자분들도 네. 사진 한번 찾아보시면 훨씬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맞아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러면 왕초님 뭐 하실 거예요? 하지 마세요. 노 코멘트. 저도 해야죠. 네. 제가 지난번에도 우주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너무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약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져왔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실 가깝고도 되게 멀잖아요. 그쵸. 우주를 가는 것보다 북한을 가는 게 더 힘들걸요?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다. 좀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왕초님은 멀지만 이렇게 친근하게 이렇게 우리한테 잘 갖다 붙여주시는 이슬람도 그랬잖아. 그렇죠. 그런 컨셉입니다. 네, 다 너무 재밌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뭔가 재미있고 좀 소소하지만 실제적인 어떤 와닿을 수 있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신 왕초님께 우승의 영예를 드리겠습니다. 첫 우승이네요. 네. 진짜요? 네, 첫 우승이에요. 오. 의외인데? 선정 기준이라도 살짝 이렇게 말해주실 순 없나요? 어떤 거 좋아하는지? 무조건 스케일 크고 재미있는 거. 큰일 났네. 거의 뭐 범우주적인 걸 가져오셔야 될 거예요. 우주 한번 갔다 와야 난 돼. 이미 이번 주에 탈락이다. 그러면 생활 밀접형. 그럼 오늘 서치워즈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끝내기 전에 저희 서치워즈를 들을 수 있는 곳을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서치워즈는 팟빵, 유튜브, 팟캐스트, 파티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들을 수 있고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주변에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로 의견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서치워즈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